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져 있다. 이걸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명상하는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자아 성찰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돈도 있고 심리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마음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기에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경험은 많이 하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마에 게니치 MIT 박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써야 한다. 두 번째, 공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바꾸지 않고 마음만 바꾸는 것은 효과가 없다. 세 번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현재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사람들 일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니치 박사님은 시간, 공간, 사람의 변화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즉,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한국인 무엇을 할 때 행복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의미 없는 것에서부터 의미 있는 방향의 축이며 세로축은 즐겁지 않은 에서 즐거운 경험들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상대적으로 들인 시간의 양을 표시했습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의미 두 가지 다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사분면 활동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삼사분면의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일사분면의 활동들은 늘리고 삼사분면의 활동들은 줄이는 것이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살펴보면 여행, 산책, 자원봉사활동, 운동, 수다 떨기, 식사 등의 활동들은 행복을 증가시키고 컴퓨터, TV, SNS, 문자 메시지, 전화, 일, 게임,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들은 우리의 불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한국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양과 서양을 넘어 공통적으로 행복을 증가시킨 행동은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서울에 사시면 한강도 있고 그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서 다이소를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이마트를 가서 구경을 한다든지 혼자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산책을 나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면 걸을 때 즐거움과 의미를 많이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또 운동 역시 행복에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기분이나 만족감을 크게 올려줘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행은 가장 행복감을 많이 주는 활동인데 처음에 게니치 박사님이 말했다시피 여행을 가면 시간, 공간, 사람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음식을 먹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엄청난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디지털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활동 자체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주는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은 돈이 들지만 당장 우리가 산책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장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행복감을 얻고 싶다면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을 해보세요. 당장 기분 좋은 변화가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